월스트리트에 아주 거대한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요. 시장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손,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오늘 그 숨은 그림자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팔았어요. 순매도였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시장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주식들을 다 사들인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아주 기이한 역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경제 지표는 안 좋다고 나오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막 환호성을 지르는 이런 이상한 상황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숨은 손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바로 이 화면이 그 기묘한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 왼쪽을 한번 보세요. 실업률은 오르고 소비는 줄고 온통 안 좋은 소식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시장 반응은 완전 딴판입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오히려 신나서 오르고 있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 현상 뒤에는 바로 연준 푸시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경제가 아무리 나빠져도 괜찮아. 연준이 결국엔 금리 내려서 돈 풀어줄 거니까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 같은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냥 그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 되어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이런 이상한 움직임은 잠시 접어두고 드디어 미스터리의 진짜 실마리를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것에 있어요. 바로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어떻게 돌려주는지 그 방식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아니 거의 극적인 변화가 보입니다. 예전에는요,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배당금은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수조 달러 규모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아니 그러면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리고 기업들은 왜 배당금 대신 갑자기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찾는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모든 건 1982년에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매입은 사실상 주가 조작으로 몰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1982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0B-18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한테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걱정 말고 자사주 사도 돼 하고 기를 터준 거죠. 이때부터 기업들은 소송 걱정 없이 자기 회사 주식을 마구 사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대한 자사주 매입 시대에 막이 오른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작은 규칙 하나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큰 손이 시장에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2000년 이후로 보면요. 개인 투자자, 기관, 심지어 외국인 투자자까지 전부 다 주식을 팔기만 했어요. 순매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묵묵히 다 받아낸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기업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도대체 누가 다 샀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개인, 기관, 외국인이 쏟아낸 그 모든 주식을 조용히 사들인 숨은 큰 손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기업, 자기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조 5천억 달러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의 유일한 큰 손은 바로 이들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누가 샀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제부터죠. 바로 왜입니다. 아니 기업들이 왜 그 천문학적인 돈을 R&D나 설비 투자처럼 미래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데 그렇게 쏟아부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사실 아주 간단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CEO를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는지 그 보상 구조를 딱 들여다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미국 CEO들의 보상 구조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요. 받는 돈의 70% 이상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나 주식 보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EO의 개인 재산이 회사 주가와 거의 한 몸이라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부자가 되고 떨어지면 쪽박차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첫째,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삽니다. 둘째,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당 순익 EPS 같은 지표가 좋아 보이고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이때 임원들이 자기가 가진 스톡 옵션을 딱 팔아서 엄청난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고 심지어 합법적인 돈벌이 시스템인 셈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월스트리트 사람들끼리의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관행이 결국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현실 경제에 정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사주 매입에 수조 원을 쓴다는 건 그 돈을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아니면 직원 교육 같은 미래를 위한 곳에 쓰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게 되고 심지어는 빚까지 내서 자사주를 사느라 회사 재정은 부실해집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기능,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모아서 성장하게 돕는 그런 역할은 사라지고 그냥 회사에서 부를 빼내가는 현금 인출기 같은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와닿습니다. 한때 반도체 제왕이었던 인텔, R&D 투자는 줄이고 자사주 매입에만 열을 올리다가 결국 기술 경쟁에서 밀려났죠.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사 보잉도 마찬가지예요. 혁신보다는 당장의 주주 이익을 챙기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끔찍한 안전 문제랑 제품 결함으로 이어졌잖아요. 단기적인 주가 띄우기가 장기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사례들입니다. 한 분석가가 이 상황을 보고 남긴 말이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과도한 기업 현금은 성장을 촉진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단지 주가를 방어하는 데 쓰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자본주의의 건강한 순환을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과연 위대한 기업을 키워내는 곳일까요? 아니면 단지 그 기업의 가치를 빼내서 현금으로 바꾸는 곳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